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송은주 교사의 다시 일어서는 교실, 그리고 관련 글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심 주제가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이건데요. 어쩌면 익숙한 말 같지만 곱씹을수록 좀 서늘해지는 그런 통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교실 속 아이들 모습이 사실은 가정에서 어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나 관점, 그러니까 바로 당신의 모습을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당신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교육법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들의 그 놀라운 관찰력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뭐랄까 가르쳐야지 하고 의식하는 것보다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 표정까지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그냥 쫙 빨아들인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스펀지 같죠? 정말. 송원주 교사님 책 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발표를 좀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 의견을 자주 무시하거나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결국 교실에서의 그 소극적인 모습이 가정에서 배운 반응이었던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 도로시 로인가요?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을 더 많이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유명한 말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본보기를 보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거의 생존 본능처럼 가장 가까운 어른의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체화하거든요. 생존 본능처럼요? 네, 그러니까 어른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의 세상에서는 어떤 정답 혹은 규칙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오늘 무심코 보인 짜증이나 아니면 작은 미소 같은 게 아이에게는 세상을 대하는 법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숨이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어른의 방식을 일종의 생존 전략처럼 배운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가치관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더 복잡해지겠어요. 송 교사님은 하나의 교실 안에 각 가정의 가치관이 모두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고 보니 정말 작은 사회의 축소판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은연중에 형성된 어떤 발음에 대한 태도, 아니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교실에서 친구 관계나 협동하는 방식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자료에서도 보면 한국 사회의 소수자 차별 문제가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가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요. 그렇군요. 어른들이 그냥 농담처럼 던지는 차별적인 말이나 무심코 짓는 표정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는 저래도 괜찮구나 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점이에요. 네. 당신이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아이의 세상을 넓힐 수도 아니면 반대로 좁힐 수도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네요. 행동 패턴도 비슷하겠죠. 특히 갈등 상황이나 뭔가 좀 잘 안 풀릴 때 어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아이들이 유심히 본다고요. 네, 맞아요. 이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나 그 회복 탄력성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회복 탄력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막 서로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그냥 대화를 피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아이는 그게 갈등 해결의 방법이라고 배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반대로 좀 차분히 대화하고 서로 감정을 읽어주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 맺기 기술을 익히게 되는 거고요. 자료에 따르면 실패했을 때 쉽게 좌절하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그런 반응 패턴을 학습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스트레스나 어떤 어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아이에게는 일종의 교본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세상이 좀 달라져서 아이들이 보는 어른 거울이 꼭 집이나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나 SNS 보면 인플루언서들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부모나 교사의 영향력이 줄었다기보다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어떤 면에서요? 온갖 종류의 어른 모습이 여과 없이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네.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또 건강한 가치를 분별하도록 돕는 것, 즉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 네, 온라인 세상도 결국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거울이니까요.
어떤 거울을 보고 무엇을 배울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적극적인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모른 이야기가 아이를 바꾸고 싶다면 어른인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천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물론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책 제목이 다시 일어서는 교실이잖아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완벽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의 편견이나 좀 잘못된 행동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 그게 훨씬 강력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요? 네, 나도 완벽하지 않아. 근데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또 스스로 성장할 용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교실과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결국 우리 어른들의 이런 자기 성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아이들은 정말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 감정 조절 방식,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편견까지도 아이들은 정말 고스란히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당신 주변의 아이들은 당신의 어떤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의 거울이 되어주고 싶으신가요?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